네, 계속하겠습니다. 우리 7페이지 보실게요. 자, 이제 사업연도입니다. 앞 시간에 각 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말씀을 좀 드렸는데, 사업연도예요. 그 얘기를 좀 해보죠. 자, 세법이 우리가 과세 표준을 집계하는 단위가 이제 두 가지 용어가 있어요. 저 첫 번째 용어가 과세기간입니다. 과세기간. 근데 이제 우리가 과세기간은 보통 앞에다가 두 글자를 더 붙여서 표현하는 게 일반적입니다. 그게 법정 과세기간이에요. 그러니까 법이 정해놨다 이거죠. 그래서 우리가 소득세가 과세기간이라는 용어를 써요. 근데 법이 어떻게 정해놨냐면 뭐 아주 특이한 예외 빼고 1월 1일부터 12월 말까지 강제성을 띱니다. 부가가치세 1기 과세 기간이에요. 1월 1일부터 6월 말까지죠. 2기 과세 기간입니다. 7월 1일부터. 이렇게 강제성을 띨 때 우리가 법에서 쓰는 용어가 과세 기간이에요. 그런데 이 사업연도라는 용어는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누가 선택할 수 있느냐? 납세의무자가. 그러니까 소득세하고 부가하고는 판이하게 다른 거예요. 이게 그래서 지금 얘는 선택을 할 수 있다는 임의성을 갖고 있는 큰 특징을 갖고 있다. 근데 이제 누가 선택할 수 있다고요? 법인이. 법인이 선택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보시는 소득세나 부가가치세는 법이 정해놨으니까 납세의무자인 사업자라든지 아니면 거주자라든지 이런 자가 바꿔주세요 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얘는 법인 지가 택하니까 아니 마음에 안 들어 뭐 사정이 생겼어 그러면 이걸 바꿔달라는 사업연도 변경신고도 있는 거예요. 법인세는 유일하게 법소부 중에. 그러니까 굉장히 우리 법소부에서는 특이하게 적용하는 용어다. 사업연도입니다. 그러면 첫 번째 사업연도 선정이에요. 우리 법인세에서 사업연도 선정에 대한 거를 어떻게 좀 정할 거냐 이건데 얘한테 맡기는 거예요. 첫 번째는. 그럼 우리가 법인 설립할 때 우리가 작성하는 게 뭔가요? 정관이죠. 그렇죠? 정관이라 그래요. 그게 우리가 이제 상법상 용어인데 그러면 정관에 보통 사업연도를 넣습니다. 우리가 규정에. 그런데 그걸 그대로 받아준다는 겁니다. 근데 이제 특이한 건 뭐냐면 저는 이제 경험해 보지 못한 건데 우리가 이제 법령이라 그래요. 요건 잠깐 얘기했다가 좀 제가 지울게요. 우리가 법이 있고요. 그 다음에 령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여기 시행규칙이 있어요. 그래서 이제 우리가 나중에 이제 법전을 보시게 되거나 뭔가 찾아보시거나 그러면 이게 3단인 거예요. 법, 령, 규칙. 그런데 얘가 우리가 지금 부가가치세법, 소득세법, 법인세법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건 이제 국회에서 통과가 됩니다. 국회에서. 그런데 여기에 우리가 짜잘한 걸 다 넣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법 안에서 얘네 여기 요런 데다가 위임을 줘요. 이게 행정부에 위임을 주는 겁니다. 행정부에 위임을 주는데 대한민국 행정부의 수반은 누구예요? 예, 그래서 이걸 우리가 시행령이라고 하는데 대통령령인 거예요. 대통령령. 자, 시행령 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야, 요런 때는 요런 서류를 내고 요런 때는 요런 걸 내고 요런 거를 대통령이 하던 건 좀 그렇지 않냐? 그 주무부 장관한테 맡겨요. 그걸 우리가 시행규칙이라 그래요. 그걸 시행규칙. 그래서 뭐 법이 바뀌면 서식도 바뀌게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시행규칙은 굉장히 늦게 나오죠. 이게 이제 그러는데 이제 요걸 우리가 줄여서 법령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줄여서 법령. 자, 그러면 이제 비영리 법인의 경우는 아주 특이하게 그런 경우가 있답니다. 저는 이제 경험해보지 못한 건데 비영리 법인과 관련돼서 뭔가 국회에서 통과되는 법을 만들 때 그 법에다가 그 비영리 법인의 사업연도까지 넣어버리는 경우가 있대요. 시행령이나 이런 데다가. 그러면 이제 우리 상권분립이라는 게 뭡니까? 국회, 즉 국민의 대의기관인 국회에서 법을 제정하면 행정부 그걸 법대로 집행을 하는데
그게 적법한지 위법한지는 사법부에서 판단을 해주는, 이게 삼권 분립의 상호 견제의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국회에서 만약에 비영리법인의 법령을 정해놓은 게 있다면 그러면 행정부 국세청에서는 그냥 받아줍니다. 그건 법인이 선택하는 문제는 아니죠. 법령이 정해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이제 법령이나 또는 정관에 규정이 돼 있어요. 자, 법령이나 정관에 규정이 돼 있습니다. 그럼 이제 우리 어떻게 한다고요? 예, 그 규정 그대로 인정. 규정대로 인정을 합니다. 근데 제한을 하나를 걸어요. 뭐냐면 이걸 별도의 제한 규정 없이 이렇게 끌고 가면 어떻게 악용하는 법인들이 나올 수 있냐면, 뭐 이거는 잘 모르겠고 이게 비영리나 일부 있을 수 있는 거니까 대부분 우리 영리는 다 이거죠. 그렇죠? 근데 여기에다가 사업연도 이렇게 하죠. 제가 상담이 들어와요. 아, 법인을 하나 만들려고 하는데 어떤 것이 뭐 이러네. 그러면 제가 텍스적인 문제는 처리해 드릴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근데 세금 내고 싶으세요, 사장님? 아유, 무슨 노세무사님 왜 그러세요? 세금 내고 싶은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럼 따님은 내고 아들은, 우리 아들도 아마 싫을걸요? 그러면 손주는 못 보시고 돌아가실 수도 있잖아요. 나 볼 건데? 알았어요. 그럼 증손주부터 세금 내게 해드릴게요. 200년으로 하는 거예요. 200년에 한 번. 우리 사업연도는 200년으로 한다. 이렇게요. 2019년 1월 1일부터 뭐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거.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건 뭐야? 완벽하게 뭐야? 세금을 회피하는 수단으로 악용하는 거죠. 과세관청이 볼 때 우리 입장에서는 활용하는 건데. 그렇죠? 그래서 제한 하나 거는데 1년 초과만 금지시켜요. 1년 초과만 금지시킵니다. 기간을. 근데 만약에 정신 나간 아이파가 정관에 1년 6개월로 해놨어요. 그럼 사업연도를 두 개로 봅니다. 1년짜리 하나, 6개월짜리 하나. 이렇게. 이게. 그래서 1년을 넘어가는 사업연도는 인정하지 않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그래서 자, 이 부분 어느 기간은 금지시킨다고요? 예, 1년 초과는 금지입니다. 그럼 1년 초과해서 넣지도 않죠. 그럼 1년 초과 금지라는 건 최장 언제까지 가능한 거예요? 어느 기간까지? 1년. 그럼 이제 6개월짜리 사업연도는 가능해요? 불가능해요? 7개월짜리. 그건 인생이 무료할 때 해야죠. 그렇죠? 제가 7개월짜리 사업연도 이런 걸 본 적이 없어요. 거의 다 99% 1년이라고 보시면 되죠. 원칙으로. 그렇죠? 그래서 최대한